여러분, 쓸데없는 보험료를 줄이시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보험료를 줄이려고 하면 막 복잡하고 힘드셨죠? 저도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험료를 줄이시는데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나 재테크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재테크나 돈 모으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들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가면 꼭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보험은 필요 없고 다 해지해라.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알아서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험이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지인이나 친척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놓은 보험이라 어쩔 수 없이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보험으로 혜택 좀 보신 분들은 보험은 빵빵하게 든든하게 들어놔야 된다고 하고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 저도 결정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어머니가 들어주신 보험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동안 낸 게 있어서 쉽게 해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서 꼭 필요한 필수 보험들만 최소한으로 남기고 나머지 보험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수백만 원 아꼈을 텐데, 보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뭔가 저도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보험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다들 막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이라는 게 가지고만 있어도 큰 병원비가 나왔을 때 뭔가 내가 덜 부담해도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막연한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건강보험료 내고 계시죠? 아마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내고 계실 겁니다. 이게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긴 하는데 실제로 어떤 혜택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우리가 아마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통 암이나 뇌졸중, 이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대질병이 갑자기 발병했을 때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보험 잘 돼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몰랐는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니까 와, 정말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보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들이 있는데, 산정특례 제도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인데,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기간이 비교적 길다 보니 병원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셨을 텐데요. 국가에서는 이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95% 보장을 해줍니다. 암은 5년까지 보장을 해주고 뇌랑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30일을 보장을 해주는데,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재발을 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다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이나 뇌, 심장 질환, 이런 질병들은 병원비 부담이 크다 보니 이 제도도 의료비 파산을 막기 위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진짜 건강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산정특례는 병원비 급여, 비급여 중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부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는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받고 있는 수입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공단에서 일부 부담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돌려준다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소득 구간에 따라 10분위로 나눠서 상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 3분위에 해당되는 분이 병원비가 급여로만 500만 원이 나왔다면 자기 부담금 상한액이 108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392만 원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 소득이 2에서 3분위이고 급여 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를 내야 될까요? 108만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108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부담이 없겠죠. 그동안 힘들게 냈던 병원비를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 3일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초대진, 본인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말 그대로 병원비가 재난 수준으로 많았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되는 비급여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에서 80%를 지원을 해주고, 연간 진료일수 180일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예전에는 받을 게 별로 없네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2024년 올해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서 의료비 총액에서 산정할 수 있게 개선이 돼서 예전보다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장을 받냐면 소득이랑 재산이랑 의료비 기준이 충족해야 됩니다. 우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7억 원 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시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주는 비율이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80만 원 초과했을 경우 의료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1인 가구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는 160만 원을 초과한 경우 7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시 의료비의 60%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이신 분들은 개별 심사를 받으시고 의료비의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지만 민간 실손보험이나 국가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수령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 비율을 다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중복을 받으셨다면 그 부분은 환수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시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셔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게 구비 서류가 좀 많습니다. 거의 책 한 권 수준이에요. 서류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작정 방문해서 서류를 신청하시다 보면 두 번, 세 번 방문하시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방문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꼭 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꼭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례도 한번 보면, 여주 사시는 59세 유땡땡님이 희귀질환으로 5억 정도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아까 산정특례 한번 말씀드렸죠? 본인 부담금이 5,386만 원입니다. 이분이 소득이 9분이시다 보니까 본인 부담 상한액이 497만 원입니다. 실제 발생한 병원비가 5,384만 원 중에 4,987만 원은 돌려받으시고 실제로 497만 원만 부담하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경북 청도에 계시는 박땡땡님은 간암이랑 중증난치 질환으로 병원비가 한 1억 정도 발생했는데, 산정특례 혜택으로 암은 5% 본인 부담, 중증질환은 10% 본인 부담을 하다 보니 총 736만 원에서 87만 원만 본인 부담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혜택 어떻게 보셨나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보험을 여러 개 많이 가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 산정특례 제도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더라도 나라에서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을 해주고, 보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잘 해주고 있다. 두 번째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분위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정해진 기준까지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초과된 금액이 있을 경우 신청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서 본인 부담 상한액에서 미적용 항목이라던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내 소득 수준 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병원비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굳이 비싼 돈 내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보험 가입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딱 최소한으로 필요한 보험들만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보험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 점검을 받고 싶거나 설계를 의뢰하고 싶다면 아래에 댓글 보시면 카카오 채널로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